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이 개발됩니다. K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인 카사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하고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혔는데요.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 전자증서로 투자자 간 상호거래가 가능한 유통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KB하나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신청자로서 수익증권 발행 부동산 신탁의 인수, 블록체인 노드 참여,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계좌 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휴로 KB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전자증서 매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부동산 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2년 신탁법 개정 이후 금전 외 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첫 사례입니다. 글로벌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지난 4일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댄 슐먼 페이팔 CEO는 내년 초 리브라가 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댄 CEO는 현재 20억 명 이상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팔은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규제 이행과 리스크 관리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요.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 회사에는 페이팔 외에도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 이베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각보다 8.74% 오른 1,362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약 6일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심리도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4포인트로 탐욕 상태인데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합니다. 업계는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은 증권가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초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암호화폐 투자자 맥스 카이저는 트위터를 통해 중앙정부, 중앙은행, 중앙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수십 년간 최저 수준이라면서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 IC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의 출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일 제프리 스프레처 IC CEO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의 출시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는데요. 스프레처 CEO는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며 규제를 지키면서 전 세계 고객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듬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ICE는 자체 심사를 거쳐 벡트를 시범 출시한 뒤 뉴욕 증권거래소의 신탁기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상품은 실물 인수도 방식입니다. 실물 인수도는 만기일 최종 결제 가격에 해당하는 인수 금액과 기초자산인 실물을 직접 교환해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벡트의 선물 거래 상품은 계약 정산 시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취급하지만 만기일에 현금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취재하여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했는데요. 이 둘의 상관관계를 신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블록체인 뉴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오늘 다뤄볼 기사는요, 11일날 기사인 금 대가하고 있는 비트코인 안전자산보다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이 기사를 다뤄본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와 덩달아서 금도 지금 상승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같이 함께 기울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다뤄본 거고요. 주요한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전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게 금과 함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이유죠. 이거 보시면은 이 관련돼가지고 재밌는 기사들이 몇 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가 3개월간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7일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지난 3개월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0.496으로 평가됐는데, 최근 3개월에는 0.873까지 오르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개수에서 1은 완전 상관관계를 뜻하고 마이너스 1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 둘의 가격이 거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로 자산 간 상관관계는 가격이 얼마만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척도인데,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 가장 선점 효과가 크고 유동성 가치의 저장 순으로서 안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대폭 오른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건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그 투자 전략가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샤오레이는 중단기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대폭 올랐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리스크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스크 해지 수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좀 이제 투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기 위해서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이 둘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 월스트리트 주식 전략가인 톰 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과 가격 연관성이 높았다면서 지난 5일간 금 시세는 2% 올랐고 오르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비트코인도 8% 가까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그 두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고 있는 언론사 혹은 이제 전문가 얘기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은행인 BMO 캐피탈 마켓의 브라이언 벨스키 투자 전략가는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 피난처로 부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CNN 방송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자산처럼 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 브라이언 켈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브라이언 CEO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전통 금융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으나 S&P보다 변동성이 5배 이상 큰 비트코인을 안전한 해지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얘기와 블룸버그 통신가의 얘기가 비슷한데, 살펴보면은
블룸버그도 지난 1년간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벌어진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두 자산은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결과 데이터가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금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데이터가 부족하고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두 개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 때문에 안전자산을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만큼 투자 가치성이 높고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 가격대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3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점은 동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경쟁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이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건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 때문에 달러 강세와 위안 약세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맞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관점을 또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뉴스의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저희 블록투나잇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유수의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노래방 앱 서비스, 썸싱입니다. Do you know how many sing lovers are around the world? Do you know how many karaoke apps for them? But most of them requires you to pay for them. Even you don't get anything for your creative contents. We can do better than this. Instead of paying to sing, get paid for singing. 썸싱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노래방 앱 서비스인데요. 누구나 노래를 좋아한다면 무료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썸싱은 리얼타임 싱크 기능과 스튜디오급 이펙트 기술, 그리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듀엣 기능 등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간접 경험으로 블록체인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썸싱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썸싱의 부대표를 맡고 윤현근입니다. 썸싱의 글로벌 팀에 있는 최영석입니다. 저희 썸싱은 노래방 가라오케 어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모든 어플 서비스들이 유료인 점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찰나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 서비스를 더 융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료로 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을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그 무료라는 그 컨텐츠를 무료로 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겁고 쉽게 노래를 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썸싱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초를 뒀던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구글 스토어하고 iOS 애플 스토어에 둘 다 출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성했던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DAU라고 해서 하루에 방문하는 유저수가 2,2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통한 서비스들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1,000명만 넘어도 글로벌하게 30위권에 차지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별도의 마케팅을 많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서 찾아와서 듣고 노래를 연습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자리를 잡힌다면 한 10만 명 정도의 유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DAU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런 유저들이 기본이 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이제 해외 시장이 각 나라별로 이제 굉장히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5만 곡 정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K-팝이라는 미디엄을 써서 이제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단 K-팝이 흥하고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기존의 모든 글로벌 서비스들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하고 음원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앱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당한 앱 서비스를 해야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법적 리스크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 가입이라든지 또는 음원에 대한 제공 때문에 저희는 작년 8월에 TJ 커뮤니케이션즈랑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음원은 풀리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즐겁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어떤 법적 리스크 없이 즐겁게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에서는 5G 기술을 활용한 싱스틸러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썸싱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싱스틸러 저희도 이제 나왔을 때 기사를 보고 다운받아서 저희도 이제 확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5G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4명까지 한꺼번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래를 부르는 방을 만들고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실시간적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문제점은 누군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과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노래를 콘텐츠를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게 음란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폭력성이 가미가 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작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이나 음원의 안정적인 음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물론 진이라는 앱이 당연히 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장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래방 앱의 유저 이탈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썸싱은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썸싱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어플 서비스, 노래방 어플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스뮤리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강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월정료라든가 연정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불에서 10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매달 내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무료로 테스트곡을 몇 곡을 하게 됩니다. 한 10곡 정도 노래 부르고 재밌으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한 80% 정도 이상이 이미 이 앱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매달 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료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료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잘 아시겠지만 싱크 기능이라고 해서 내 입모양하고 음성이 되게 일치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노래방 어플 서비스들은 그런 것까지 가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즐기는 쪽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만 워낙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내가 이걸 좀 고도화해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싱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유저들의 어떤 관심도, 유저가 원하는 것을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썸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썸싱의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가 블록체인을 뭐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이제 미래에 안 되는 거를 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현재 벌써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월렛 요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사실상 무료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플이 무료인 어플과 유료인 어플은 일단 타겟층 자체도 다르고 쓰는 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노래방 음악 어플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돈을 덜 쓰는 이제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썸싱,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성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블록체인에 굉장히 하이테크를 지향하거나 블록체인에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 각오들보다는요.
저희가 사실은 블록체인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었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간접 경험들이 쌓인다면 블록체인이 굉장히 대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썸싱의 각오는 이런 블록체인을 대중화하는 데서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권화된 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활용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썸싱의 최영석 썸싱의 윤현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세계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각국 블록체인 협회, 규제 관련 국제기구 및 관계당국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 모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3일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박람회 덱스포 2019를 여는데요. 이날 암호화폐 규제와 생태계 변화, 시장의 자율 규제는 가능한가? 중건형 토큰과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 리브라와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네요.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이후의 행보인데요. 이 행사로 좀 더 선진화된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부산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유럽연합 EU 경제사회위원회 EESC가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ESC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EU 블록체인 관측소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유럽 기관들이 권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기술을 활용하고 정보 격차가 생긴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단순 기술 혁신에만 집중하기보단 공정한 개발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분산 원장 기술이 소수에만 집중된다면 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유럽의 날씨는 매우 맑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이 언급한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CBDC를 말하는데요. 인민은행은 CBDC 발행을 위해 정부기관, 기업들과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은 리브라 등장으로 중국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CBDC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왕 신인민은행 총재도 지난 7월 페이스북 리브라가 미국 달러 중심의 디지털 통화와 법정화폐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 재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의 출시가 중국 정부에도 긴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중국의 날씨는 안개 속입니다.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비준합니다. 지난 4일 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국에서의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가 밝힌 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셈인데요. 채굴 작업은 허용됐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채굴업체는 이란 산업무역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테헤란과 이스파한에는
채굴장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도시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설치해야 한다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이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네요. 이란의 날씨는 천둥 번개입니다.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